북인도에 가면 꼭 봐야 될 호수들을 손꼽아 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인도 북부 라다크 해발 4225m에 있는 세월간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호수 판공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판공초를 구경하러 간 김에 그 근처에 조금만 더 높이 올라가면 해발 4520m에 탱자가 밤새 산소통 하나를 다 들이마시면서 죽을 고비를 넘긴 곳, 기안 84가 태계일주2에서 엔딩씬을 찍었다는 미지의 호수 초모리리도 꼭 추천하고 싶고, 세 번째로 초모리리 바로 옆에 해발 4663m에 안내 표지판도 하나도 없고 근처에 마을도 주차장도 없어서 별 볼 일 없는 호수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아 거의 알려지지 않은, 아직은 숨겨진 캬갸르초도 북인도 간 김에 구경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도 무려 해발 4539m,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찼던 신비의 소금호수 초카르까지 4개의 호수를 손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도도 아닌 인도까지 가서 딸랑 호수 4개만 구경하고 올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탱자가 일주일 동안 4개의 호수와 무려 11개의 수도원, 곰파를 구경하고 왔는데요. 첫 번째, 해발 3500m 북인도의 관문 레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 남걀 체모 곰파. 두 번째, 멀리서 보면 하얀 똥을 쌓아놓은 듯한 일본인이 지었다는 샨티 스투파. 세 번째, 누브라벨리 가는 길에 거대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유명한 디스킷 곰파. 네 번째, 멀리서 바라볼 수만 밖에 없어서 더욱더 신비롭게 느껴졌던 할레 천문대에서 바라본 할레 곰파. 다섯 번째, 가기는 가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나온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았던 헤미스 곰파. 여섯 번째, 잠시 구경하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수도원의 아름다운 건물 색채와 과거로 돌아간 듯한 모습의 예배당, 무시무시한 수호신 공캉의 방, 화려하기 그지없는 미륵불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4대째 기독교 모태 신앙인인 탱자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불교 사원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금방 발길을 돌려 나올 수가 없었던 틱시 곰파. 일곱 번째, 규모도 크지 않고 공사 중이라서 크게 기억에 남는 게 없었던 쉐이 곰파. 여덟 번째, 디스키 곰파, 틱시 곰파의 거대 불상에 비해 몸매도 얼굴도 못생긴 불상으로 기억되는 스톡 곰파. 아홉 번째, 하루 종일 차를 달려서 찾아가는데 정작 수도원 자체는 별 볼 것이 없었던 라마유르 곰파. 열 번째, 유일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스님들의 예배를 방해하게 되었던 스타나 곰파. 11번째, 곰파 자체보다는 레 공항의 이착륙 모습을 훤히 볼 수가 있어서 재미가 있었던 스피트 곰파까지 11곳의 곰파를 구경하고 왔는데, 오늘은 제일 먼저 판공초의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박사항이 찍은 드론 영상과 탱자가 찍은 캐논 카메라 영상을 서로 교차 편집하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여행을 시작했던 첫날 8월 8일부터 고산정세가 심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택시 뒷좌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탱자는 누브라벨리를 출발한 지 6시간 만에
저 멀리 꿈에도 그리던 판공초가 보인다는 말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호수의 첫인상은 찍어둬야 후회가 없지 싶어서 차에서 잠시 내렸습니다. 이때만 해도 판공초가 그냥 산에 둘러싸인 고만고만한 호수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정작 가까이 가서 보니 판공초는 호수 건너편은 보이는데 며칠을 달려도 호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끝없이 거대하고 또 끝없이 아름다운 호수였습니다. 사실 탱자 이미 남들 한 번 가기도 힘들다는 캐나다 로키도 3번이나 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호수들 레이크 루이스, 레이크 보, 레이크 모레인 등도 다 보고 왔고 바로 며칠 전에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웨시넨 호수도 보고 왔고 중국이 자랑하는 구체고도 가봤고 이탈리안 알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라고 데 브라이에스 트레킹도 했었고 뭐 다 해봐서 이제 더 이상은 특별히 호수를 보고 감동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당시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도 판공초를 보고 감동을 했었고 돌아와서 사진을 컴퓨터에 모니터에 띄워보고는 또 한 번 판공초의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 현장에서는 고산증으로 제정신이 아니어서 제대로 호수를 쳐다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참말로 아이러니하지요. 여행에서 사진 기록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판공초는 워낙 호수가 길고 크다 보니 뷰포인트도 여러 곳, 리조트도 여러 마을에 걸쳐 있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언덕 위에 잠시 차를 세우고 내려다 보니 저 멀리 가장 사람이 많아 보이는 뷰포인트가 있어서 거기 내려가서 구경해 보기로 했습니다. 북인도의 내 호수를 구경하는 동안 유일하게 판공초만 그나마 사람들이 제법 북적거렸는데요.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판공초만 이뻐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영화 출연 등으로 대외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고 접근성 등등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호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증샷을 찍는 엉덩이 인형과 노란 오토바이였는데 탱자와 박상 둘 다 저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박상과 탱자는 잠시 헤어지게 되는데요. 박상은 드론 날릴 조용한 곳을 찾아 어디론가 가버리고 탱자는 혹시 거울상이 생기는 데가 있나 싶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세상에 이게 우찌된 일일까요? 마치 공작이 날개를 펼친 것처럼 아름다운 거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호수 건너편에서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이게 우찌된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인위적인지 자연적인지 몰라도 논두렁 같은 뚝이 만들어져 있어서 호수 건너편에서 바람이 불어도 오른쪽에 거울상이 생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만든 거라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처음에는 탱자가 사진 몇 장 찍고 그냥 박상 드론 날리는 장소 찾아가려다가 여기 눌러 앉아 있으면 인생샷 하나 건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축축한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난 당연히 내가 여기서 사진 찍고 있으면 박상이 드론 날릴 만큼 날리고 내 쪽으로 올 줄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박상이 드론 300영이 빠져서 오질 않길래 탱자가 드디어 자리를 틀고 일어나서 박상을 찾아갔는데요. 드디어 30분 만에 다시 재배한 박상의 드론과 탱자의 캐논 카메라의 교차 편집 영상, 환상의 판공초 모습 한번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최군과 스위스 여행을 갔을 때는 최군이 끊임없이 걷고 싶어 해서 탱자는 한 군자리에서 지그시 사진을 찍을 시간을 못 가져서 아쉬웠는데 이번 인도 여행은 박상은 드론, 탱자는 사진 딱 분업화가 잘 되어 있어서 각자 자기 할 짓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인생이 바로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여행은 단 한 번뿐이지만 여행이라는 여행은 두 번도 될 수가 있고 세 번도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탱자는 인생은 한 번, 여행은 3-4번이라는 나름 여행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 번은 더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늘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다녔는데 이번 북인도 여행에서는 우짠 일인지 내가 다시는 여기 못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여기에 왔다는 감동의 눈물과 또 다시는 못 올 것 같다는 데 대한 서름의 눈물이 동시에 쏟아진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이 바로 이 판공초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침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에서 작품 활동한다고 판공초 호숫가에서 3시간을 이지랄을 해놓으니 고산증이 슬슬 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지니 구경이고 나발이고 다시 푹신한 침대에 눕고 싶은 생각뿐이었지요. 저녁이 다가오고 판공초를 떠나려 하니 오히려 물 색깔이 더 진해지는 것 같아서 숙소 가는 중에도 몇 번을 차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관광객이 많아서 밤에 시끄러울 줄 모르니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차를 타고 다시 이동을 해서 메락빌리지라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메락빌리지에 도착을 하니 여기 괜히 왔다 싶네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이것으로서 북인도 4개의 호수와 11개의 수도원 중 판공초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들어서 인도 여행을 계획하고 고산증으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선배 업고 다니느라 고생한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 박상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